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탄소 배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가동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사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가동을 위해 사용할 원자력 에너지는 스리마일섬이라는 원전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가운데 해당 업체는 1979년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원전 사태와 관련된 업체이며 경제적인 문제로 5년 전 폐쇄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전 폐쇄된 스리마일섬의 원자로 한 개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2028년 재가동될 예정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구매하여 방대한 정보 생산과 그에 따른 인공지능 구동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원자로에서 공급받는 전력량과 관련된 계약 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간주되고 있는 계약 조건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약을 주도하고 있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CEO인 조 도밍게즈는 글로벌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및 주요 기술 산업에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공급이 매 시간마다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는 이러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가는 당일 장전 거래에서 7%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에너지 부서의 부사장인 바비 홀리스는 이번 거래는 탄소 배출과 지구의 온난화 문제라는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근처에 위치한 스리마일섬은 1979년 두 개의 원자로 중 하나가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 역사상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서는 최악으로 간주되었지만 7년 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그나마 최악의 불명예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129개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한 상태였지만 해당 사고로 인해 이미 건설 중이던 53개의 원자력 발전소만 건설이 지속됐을 뿐 나머지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 계획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사고와 관련된 TMI2 원전은 영구 폐쇄되었고 같은 구조의 원자로 7개가 작동을 중지했으며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미국은 새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의 원자로 사고로 인해 미국인들은 원전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극에 달했으며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의 운동도 거세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스리마일섬의 원전 사고로 인해 펜실베니아주 정부는 도핀 카운티의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대피시켰고 그곳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약 10만여 명이 일시에 빠져나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원전 사고와 관련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m 두께의 보호대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발전소 부근의 핵 피폭량은 지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완전한 제로 탄소 배출 달성 목표로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정 에너지원인 풍력 및 태양광을 주로 거론해오고 있지만 일부 비관론자들은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에 의한 에너지 사용은 날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도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원의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데 반해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가장 큰 장점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항상 가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측에 따르면 1호기 원자로가 재개될 경우 직간접 일자리 3,400개가 추가되고 전력망에 8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량이 추가되며 해당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펜실바니아주의 GDP에는 16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 사용 후에 발생되는 핵 폐기물은 수십 년 동안 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따른 핵 폐기물의 영구 저장소가 없으며 현재까지 70개가 넘는 미 전국의 발전소에서 임시적 형태로 해당 핵 폐기물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는 25기로서 원전에 의한 전력 공급은 대한민국에서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의 전체 전력 생산 중 원전의 공급량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에너지 공급 정책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하에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목표에 따라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경제성 논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에너지 정책 방향의 틀을 다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원자력 발전소 운영 및 그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후쿠시마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대한민국이 포함된 주변 국가들과도 많은 마찰을 빚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수를 2023년부터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큰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다양한 외교적 조치와 함께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와 관련된 빅데이터 및 AI 전반을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량을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1979년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스리마일섬이라는 원전업체와 20년 동안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알람 설정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